오늘 드디어 합 할 거예요. 합을 좀 배우신 분은 있으시겠죠? 저 합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보셨을 때 합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합이 된다. 내 사주에 합이 많다. 이러면 저는 제가 제일 처음 사주 배울 때 제일 잘못 배웠던 게 뭐냐면 그때 저 가르쳤던 선생님이 합은 좋다고 가르친 거예요. 저한테 합이 되는 해는 굉장히 막 그 기운이 왕성해지면서 좋다. 그리고 충은 나쁘다.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배우고 한 1년을 그분한테 배우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근데 합이라고 다 좋지는 않고 충이라고 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 쓰임이 다를 뿐이에요. 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안 좋고 원국에 또 충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으면 또 안 좋고 그렇기는 해요. 거기 보면은 저희 7페이지부터 할 건데 오늘은 지지의 합부터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파란색 글자로 합다불기라고 써놨죠. 이게 뭐예요? 사주에 합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 귀가 얇고 바람 잘 타고 인정 많아 잘 주고 이거 고서에 이렇게 적힌 거예요. 예, 해프고 잘 어울리고 화합은 하나 실속이 없어 남에게 잘 당한다. 뭐 이렇게 써놨죠. 그 중심 없이 흔들리는 작용으로 직장이나 직업의 이동이 많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밑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무합불기라고 또 사주에 합이 전혀 없어도 안 좋다고 해놨어요. 그 사회성이 약하고 사교성이 없고 인간미에 문제가 있어 주의와의 융화력이 모자란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합이 너무 많으면 못 움직여요.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글자 하나를 온전히 다 쓸 수가 없거든요. 다 묶여 있는 건. 그래서 합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합이 좋은 게 아니고, 또 합이 너무 없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합은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그죠? 이제 합 중에는 지지합부터 할 건데, 방합하고 삼합하고 육합이 있어요. 저는 이거 합 배울 때 이론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 합이 뭐 원곡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아닌가요? 방합은 이게 가족의 합이라고 해요. 네, 가족의 합. 그럼 가족 하면 가족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족끼리 어때요? 굉장히 끈끈하죠. 가족은 뭐 천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지간해서는 뭐 싸워도 남이면 안 보지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가족이니까 보고. 그래서 방합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해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방합은 굉장히 서로 엉겨붙는 힘이 강하다. 이거를 제일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보면 지지끼리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왜냐? 같은 계절끼리 모여 있거든요. 우리 가족은 피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방합은 같은 계절끼리, 같은 계절의 글자가 모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지지들이 뭉쳐가지고 더 강한 기운의 그 계절의 기운을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합에는, 이제 지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로 읽으실 수 있죠? 얘랑, 그죠? 이거 뒤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표 있어요. 우리 옛날에 봤던 표. 그죠? 제가 이거 드렸었죠. 여기 보면 임묘진 이렇게 세 개가 합쳐서 방합이거든요. 방합이에요. 얘네 계절이 뭐죠? 봄이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합쳐서 목이 돼요. 그러니까 원국에 인묘진이란 글자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목화가 된 거예요. 목. 진토는 토가 더 이상 아니에요. 얘네는 결속이 돼서 얘는 목으로 변한 상태예요. 진토는. 예, 여기 표를 보면은 알죠? 여기 똑같아요. 우리 그때 생지 왕지 했죠. 얘가 봄을 시작하는 생지. 얘는 목 기운이 가장 강한 왕지. 그리고 진토는 고지잖아요. 그죠?
뭐를 닫아준다 그랬죠? 이 전 계절을 닫아줘서 다음 계절이 열릴 수 있게. 봄을 닫아주는 게 아니라 얘는 겨울. 그죠? 수의 고지라고 했어요. 겨울을 닫아주는 글자가 합쳐져서 이제 목 기운이 왕성하게 되고 봄 기운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또 방합 하나가 더 있는데 사오미이죠. 얘네 세 개 합쳐져서 뭐가 된다고요? 여름. 그리고 오행으로는 화가 돼요. 생지. 여름을 열어주는 글자고 얘가 왕지. 제일 화기운이 강한 글자고 얘가 고지. 얘는 그 앞 계절을 닫아주는 글자라고 했으니까 뭐를 닫아주죠? 봄을. 맞아요. 목기운 봄을 걷어들이는 고지예요. 여름, 그 다음에 가을은 술. 이렇게 돼 있고 얘는 가을을 열어주는 생지고 얘는 가장 금기운이 강한 왕지. 그리고 얘는 고지. 얘는 앞 계절을 닫아준다고 했죠. 그럼 뭐죠? 여름. 오행으로는 화를 닫아줘요. 이렇게 세 개 합쳤을 때 얘네는 금기운을 가장 강하게 뿜어내는 거예요. 얘네는 화기운을, 얘네는 목기운을.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겨울, 그죠? 자, 해수는 겨울을 열어주는 생지. 자수는 가장 수기운이 강한, 겨울의 기운이 강한 왕지. 그리고 축토는 뭐를 걷어들여요? 계절로는 가을이고 오행으로는 금 기운을 걷어들이는 글자예요. 이 세 개가 만났을 때 가장 수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네, 말씀하세요.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이제 할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가 방합을 소개를 했고 반합이 돼요. 반합이 되는데 우리 여기서 그 목기운이 가장 강한 글자가 묘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는 금기운이 제일 강한 게 유고. 그래서 얘를 포함하는 반합이었을 때 가장 커요. 기운이. 그러니까 묘진 반합 있고 인묘 반합이 있으면 인진은 목기가 약하겠죠. 묘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인진 자체를 반합으로 안 보는 이론도 있거든요. 근데 약하게 된다고 봐요. 약하게. 하지만 인묘나 묘진하고 이렇게 결속했을 때랑은 보다 훨씬 약해요. 왜? 왕지가 빠졌으니까. 왕지 얘는 지장간에도 목밖에 없잖아요. 그죠? 갑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있어야 반합 목기운이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건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묘를 포함한 글자가 있어야 돼요. 인묘, 묘진 이렇게. 아니면 인진은 굉장히 약하게 반합이 된다고 보고 다른 글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왕지의 글자를 포함을 했을 때 반합이 돼서 그 오행의 기운이 그나마 좀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왕지가 없어도 기운이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약하게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위치상의 문제도 있어요. 뭐 이렇게 사주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끝에서 끝까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이 있고 묘, 진 이런 식으로 따다닥 붙어 있을 때 제일 강하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보단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이 아니라 묘라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안 된다고. 근데 이건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돼요. 예. 이건 나중에 충도 그렇거든요. 충도 위치가 이렇게 연지,
CG 이렇게 돼버리면 충이 일어나긴 일어나도 굉장히 그 자극을 내가 못 받는, 미약하게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위치상의 문제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뭐 반합이어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강하겠죠. 딱 예,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씩 떨어져 있고 두 칸 떨어져 있으면 더 안 돼요. 다 그래요. 위치상의 문제도 합을 약하게 만들어요. 멀수록. 여기까지 질문. 많다? 합답을 할 때 네. 합이 맞다는 게 3개잖아요. 아니에요. 꼭 3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제가, 제 사주를 예로 들자면, 저는 합밖에 없거든요. 충이 없어요. 제 지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충이 없어요. 얘도 반합이죠. 예. 목이고, 얘도 반합이죠. 그리고 멀지만 얘도 목이에요. 저는 합이 돼서 다 목화가 됐거든요. 목을 이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건 합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진진자형이 있어서 이걸 좀 깨트려지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진해 원진도 있고 해서 이건 좀 삭감시키거든요. 얘를 좀 건드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충이 제일 큰 충돌이고, 이제 자형이나 이런 거는 그거보다는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건드려주고 있어요. 자형살이나 원진살이. 그래서 이제 완전 합을 이제 약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근데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많은 거죠. 연말 일시 합이 되면 네. 화기이 강해지다, 금기운이 강해지다. 맞아요. 저는 다 목이 됐죠. 예. 뭐 해수도 목을 따라가.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거리가 머니까 얘는 합이 미약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얘를 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데, 해수가 있을 때 묘목이 있잖아요. 저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작용이 조금 더딘 거, 제가 체감하기엔 좀 더디기는 한데, 만약에 이제 묘가 여기 있다, 아니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이 해수가 한 40살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고갈이 돼요. 제가 체감하기에 나이는 40 전후였어요. 원래라면 지지에 해수가 있다면 수가 좀 있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는 시지에 있지만 뭐 월지나 일지에 있었다 해서 얘랑 이렇게 합을 해버린다 하면 해수를 다 써버려요, 물분기. 그래서 얘는 네? 나무가 다 따로 당겼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임목은 안 되는데, 임목과 해수는 이제 육합이 되거든요. 그래도 해수는 안 사라져요. 근데 묘목은 해수를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왜요? 저는 붙어 있는데요. 해묘가? 예. 아, 진짜. 오, 맞네. 진짜 뭐 많이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해수가 있으면 수에 그 없는 리스크가 안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묘가 있으면은 나이가 이제 한 30대 후반에서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되면서 그게 이게 점점 드러나요. 제가 어땠냐면, 제가 이게 물이 많으니까 저는 어릴 때 물을 안 마셨거든요. 커피도 제 이런 걸 들고 다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한 잔을 다 못 마셨어요. 근데 제가 한 38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맥주도 한 캔을 다 못 마셨는데 지금 큰 캔을 거의 두 개를 깔깔깔깔 하니까 그게 그때는 배불러서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서 내가 얘가 지금 없어져 있구나. 좀 천천히, 그러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좀 더디긴 하지만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죠. 체감을 했죠. 텍스트로만 보다가 제가 체감을 한 게 이제 그 시점이었어요. 예, 38, 이 시점부터 갑자기 물을 엄청나게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부터. 네. 오. 그래서 이렇게 해묘가 같이 있으신 분은 그 수가 없었을 때 오는 리스크, 건강상의 리스크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30대 중반이 지난다 했을 때 수가 없으면 우리 건강상으로는 방광, 신장 이런 쪽으로, 뭐 남자는 이제 뭐 전립선 이런 쪽으로 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제 머리카락 빠지고 그런 거, 시력 이런 거. 수가 왜 없으면 시력이 문제예요. 원래 시력은 목기인데
목이 탄탄하려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꾸 자수를 쓰는 너무. 예. 얘가 없으면 얘도 완전 건조한 목이 돼버려서 시력까지 가요. 예. 왜요? 무서워요. 아니, 뭐, 그럼 무서울 거 없어요? 뭐, 나도 사는데. 나도 사는데. 무서울 거 전혀 없어요. 소희 선생님 왜요? 아니에요? 질문할 것 같은 눈빛이었는데. 아니었구나. 예, 알겠어요. 이게 합은 거리상으로의 이렇게 차이도 있어요. 그죠? 반합의 차이도 있지만, 그 글자가 어떻게 뭉치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거리상으로 미비해질 수도 있어요. 예. 네. 다 됐을까요? 네. 네. 방합이 있으면, 그래서 사주에 방합이 많다 하면 사회성이 좋을까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놀아요. 방합이 있으면. 예. 네. 여러 사람하고 다 막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섞이게 돼요. 왜요? 약간 그 소극적, 심한. 네네. 내성적? 내성적이라기보다는 내성적? 내가 내성적인가? 그럴 수 있죠. 다섯에 살리니까 다섯 같이 막 이런. 네. 그러니까 나랑 잘 맞고, 한 번 딱 맞는 사람한테 굉장히 가족처럼 잘, 막 끈끈하게 막 잘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나랑 안 맞는다 하면 이제, 뭐, 그런 사람하고는 잘 못 친해져요. 방합이 많다 하면.